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김호영입니다. 제가 오늘 2020년도 과학난제 도전융합기술개발사업 공개 세미나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난제는 도전 영역 6 기초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 중에서 나노 투 매크로 트랜스스케일의 창발 진화적 인공 몰포제네시스 연구가 되겠습니다. 본 난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나노 머티리얼에서 시작해서 마이크로셀, 메소블락, 매크로 스트럭처의 10의 구승배 스케일에 이르는 계층적 몰포제네시스를 통해서 창발 진화적 구조체가 형성되는 원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물은 나노미터 수준의 DNA의 정보가 10나노미터 수준의 프로틴으로 전사가 되고 이 단백질에 의해서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세포가 형성되고 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세포가 모여서 밀리미터 수준의 티슈, 조직이 되고 이 조직이 모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센티미터 크기 이상의 손과 같은 바로 올건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계층적 몰포제네시스를 통해서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 머티리얼이 자기 조립해서 나노 유닛의 10나노미터 수준의 물질이 되고 그것이 다시 자기 조립해서 마이크로 수준의 빌딩 블락이 되고 이 마이크로 수준의 빌딩 블락이 모여서 밀리미터 스케일, 저는 이것을 메소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메소 스케일의 빌딩 블락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센티미터 스케일 이상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매크로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연구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연구는 이 매크로 스트럭처를 자르고 또 잘라서 나노미터 수준으로, 즉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연구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 작은 스케일의 물체들이 모여서 이 큰 스케일로 동적인 자기 조립을 하는 이런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연구는 거의 행해진 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류들이 해야 될 엄청난 과학적 난제가 숨어져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과제가 왜 난제 도전 과제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분자에서 기능성 구조체로 갈 수 있는 생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원리의 진정한 모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체 기관을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나 아니면 그냥 세포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배양하거나 아니면 분화시켜서 3차원의 오가노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칩 위에서 올가노너 칩을 만드는 연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형체의 올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올간과 올간 사이에 동적인 인터랙션을 보는 그런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 또는 동물의 전반적인 어떤 조직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나노 파티클과 같은 아주 단순한 재료들을 섞어서 3차원으로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 재료를 그냥 큰 스케일로 찍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하는 연구는 바로 나노 단위의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노 물질들을 프로그래밍해서 단계적으로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그리고 센티미터 또는 미터 스케일로 스케일업 함으로써 원하는 기능 및 구조를 갖는 매크로 스케일의 동적인 구조체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 구현이 되겠습니다. 왜 난제 도전 과제인지 두 번째 토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노에서 매크로 스케일로, 즉 트랜스 스케일로 몰포제네시스를 이루다 보면 물리적 원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왼쪽 그래프에서 길이에 따른 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노 스케일에서 또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중요한 분자 간 인력, 수소 결합, 반데르발스 힘 같은 이런 힘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스케일로 오면 거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대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적 스케일에서는 관성, 중력, 탄성과 같은 나노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완전히 무시해왔던 힘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물체들을 자기 조립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원리와 큰 스케일의 물체들을 자기 조립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원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길이 스케일에서 적용되는 자기조립 원리 및 방법론이 다른 스케일에서 적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스케일을 아울러서 자기조립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물리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체의 군집 거동을 보시더라도 나노 스케일에서는 열적인 더멀 랜덤 모션이 주가 이룬다고 본다면 마이크로 메소 스케일에서는 이 점성 유치 안에서 하일리 비스커스한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유체역학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스케일로 오게 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이루어지는 관성력 또는 중력 이런 것들이 군집 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 조립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컨트롤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로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서 자기 조립을 하게 되면 이 구조 자체의 강성 그리고 구조 간 접합의 강성이 매크로 스케일로 확정된 후에도 충분히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도전해야 될 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부분에서 전체로 가면서 생기는 창발성의 이해, 예측, 제어 및 설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난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발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부분보다는 부분의 각각의 기능을 합친 것보다 전체가 되었을 때 이 기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뉴런과 같은 신경세포 다발이 있으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있을 때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의식, 생각 이런 완전히 새로운 영어로는 emergent property, 한국말로는 창발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포의 모임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개미와 같은 단위 개체가 있어서도 이 개미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아무 생각도 못하는 존재와 같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한쪽 잎사귀에서 다른 쪽 잎사귀로 넘어갈 때 먼저 선도적인 개미들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서로 몸을 엮어서 다리를 만들고 그 뒤에 따라오던 개미들은 친구 개미의 등과 머리를 밟고서 그 다음 잎사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공중에 다리를 건설하는 이 개미의 군집 거동, 이것은 바로 하나하나의 개미를 이해해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바로 창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 단위 물질을 가지고 이런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센싱의 역할을 하고 액추에이션의 역할을 하고 이 사이사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인터랙션 해줄 수 있게 된다면 바로 이것들이 모인 이 전체는 하나하나의 기능성 물질들이 각각이 하게 되는 기능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둥근 모양의 매크로 스케일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서로 동적인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아니면 이 창의물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 어떤 폭발물이라든지 위험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것이 종양과 같은 병증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약물을 뿌려준다든지 그런 하나하나로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많은 것들을 모아놓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창발성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개별 단위의 집합이 발현하는 창발성의 이해 및 예측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이런 융합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노 스케일 그 머티리얼 연구라든지 아니면 매크로 스케일의 역학 연구에 더해서 생태학, 비선형 동역학, 통계 물리학, 네트워크 이론, 응집 물리학, 다체 동역학 이런 여러 학문들이 융합을 해서 전혀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설계해오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창발성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구조체의 설계 이런 기술들을 우리들이 도전해보자라는 것이 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물체들을 모아서 큰 물체가 되는 바로 이런 자기조립 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 수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노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의 자기조립 기술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지금 몇 개의 예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DNA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입자를 조립하는 연구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코폴리머를 이용을 해서 마이셀을 조립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아시다시피 AR을 이용을 해서 이 소재 자체를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재들이 서로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이런 자기 조립 양상을 예측하는 연구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주 작은 나노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 안에 머물러 있지 이 구조들을 자기 조립해서 밀리 스케일 이상으로 스케일업하는 그런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스케일의 물체들을 자기 조립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그 밀리미터 스케일의 파티클들을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광경화 방법을 해서 서로 어디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센티미터 스케일의 주사위 모양의 모듈러 로봇을 만들어서 이 로봇 여러 개를 인디펜던틀리 컨트롤해가지고 이 로봇들의 조합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의자를 자기 조립하는 건데요. 의자에 이 구성품 하나하나를 다 떼어내서 구성품들이 서로 붙어야 될 자리에 자석을 넣고요. 마치 세탁기처럼 이 안에 빙빙빙빙 돌립니다. 그러면 계속 얘가 돌아가다가 언젠가는 딱 맞는 자석끼리 붙어가지고 다시 의자가 나오는 이 정도의 수준의 그 자기조립 기술이 지금까지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도 역시 밀리미터 스케일 또는 센티미터 스케일이 다시 센티미터 스케일이 되는 그런 자기 스케일 안에서 자기조립이 되고 있지 모든 스케일을 걸쳐서 단계적으로 계층적으로 자기조립되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독창성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나노스케일 수준에서 프로그램된 빌딩 블록을 계층적으로 결합하여 3차원의 센티미터 스케일 또는 미터 스케일의 매크로 스케일 구조체로 형성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에서 마이크로 스케일로 스케일업 된다든지 마이크로에서 메소 스케일로 스케일업 되고 또는 메소 스케일에서 매크로 스케일로 이런 스케일업 되는 연구가 지금까지 매우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메소 스케일로 가면서 중요한 힘의 크로스오버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크로 스케일까지는 분자 간의 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지만 메소 스케일로 넘어가게 되면 관성이라든지 중력이 중요하게 되는 새로운 피지컬 레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크로 스케일 빌딩 블록이 충분한 강성을 가지면서 원하는 형상의 메소 스케일 구조로 조립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 스케일 빌딩 블록이 다시 매크로 스케일 구조로 조립이 되는데 이 매크로 스케일 구조는 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스태틱한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되고 다이내미클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주의 자극에 동적으로 반영하는 다이내믹 셀프 어셈블리가 아니고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분들이 모인 전체가 개별 단위가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성질을 발현하는 창발성을 이용한 새로운 동적 구조체 개발 패러다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피지컬 프린시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파트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어셈블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합을 위해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뛰어넘고 활성화 에너지를 주게 되면 결합된 이런 더 안정된 스테이트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조금만 주게 되면 이 분리력이 더 크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의 벽을 넘게 되면 결합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셈블이 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어떤 분리력을 이기고 어느 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충분한 결합력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모든 스케일에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원 형상을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3차원 형상을 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 녹색 그 파티클들이 굉장히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들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붙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또는 non specifically 서로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애그러게이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리 잘 붙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딱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3차원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술 바로 이런 기술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기계적 강성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거가 되게 되면 이것들이 아주 부스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데서는 어느 정도 그 강성을 가지게 되더라도 크게 만들면 그냥 그 강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인딩 인터랙션의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링크와 이 파티클 사이의 바인딩 세기, 링크 자체의 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바로 충분한 기계적 강성을 유지하면서 3차원의 다이내미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9승 스케일에서 10의 0승 스케일까지 이렇게 길이가 쭉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분리력, 결합력, 활성 에너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미터 스케일 또는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는 엔타이 파울링 이펙트라든지 엔트로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서로 파티클들이 서로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스케일로 오게 되면 정전기 반발력 또는 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 파티클들을 서로 분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요. 그렇지만 이 밀리미터 이상으로 되게 되면 점성력으로 서로 운동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중력에서 이게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관성에 의해서 이게 이게 딱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던 길을 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파티클들을 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결합시켜주기 위해서는 나노스케일에서는 소수성 상호작용, 수소결합, 그 다음에 반데발스 힘, 정전기 인력 이런 것들로 서로 셀프 어셈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큰 스케일로 오게 되면 거시적인 스케일로 오게 되면 이것들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힘, 마찰력, 모세관 힘 또는 전자기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셀프 어셈블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 결합력이 다미넌트한 이런 스테이트로 바꿔야 되는데요. 거기 위해서는 빛을 준다든지 pH, 초음파, 열 이런 것들이 작은 스케일에서는 중요하게 되지만 큰 스케일에서는 이것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전자기를 준다든지 아니면 유체 유동을 줘서 이 파티클들을 서로 모으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 물리적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노에서 마이크로 스케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스케일에서는 무작위적인 분자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결합력이 약한 기능성 나노 물질들이 안정된 결합 구조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3차원으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뭐 분자 인식이라든지 DNA 상보 결합, AI 등을 이용을 하게 되게 되고 심사위원들께 나눠드린 자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극복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이크로 스케일 라버잭을 메소 스케일로 가기 위해서는 결합력이 약한 마이크로 스케일을 3차원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특이적인 랜덤 결합을 방지하고 가이드된 방식으로 어셈블리하기.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난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표면 화학적 치료라든지 아니면 생체 모방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포가 어떻게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위원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 메소 스케일의 구조를 모아서 매크로 스케일로 가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피직스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큰 액체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무작위적 조립의 경우는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하게 되고 그다음에 3차원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블락과 블락들 사이에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합력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계 자기조직 원리를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계역학 뭐 점탄성 물질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또 좀 더 자세한 방안은 심사위원들께 나눠드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스태틱한 구조가 아니고 지금 여기 그 할리우드 영화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다이내미컬하게 이 매크로 스케일이나 이게 사람 키보다 큽니다. 지금 이 만화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이내미컬하게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나노 스케일부터 자기 조립을 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창발 진화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창발 진화성은 A와 C와 B라는 것이 합쳐지면 이것들이 각각의 기능들보다 훨씬 더 큰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머전 에볼루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로는 주로 환원적으로 주로 잘게 자르는 환원적 접근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창발성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공적인 이런 몰포제네시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통계 물리학적인 연구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통계 물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같이 모아져야지만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심사위원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는 나노, 마이크로, 메소 스케일, 매크로 스케일의 피직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 바이오 융합 기술, 나노 표면화학, 그다음에 메카노 바이올로지,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또 큰 스케일에서는 유체 물리, 소프트 물질력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매크로 스케일에서 그 설계된 것을 나노 스케일부터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 방법론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인공지능, 복잡계 물리학, 진화생물학, 네트워크 이론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야지 다이내미크한 우리가 원하는 기능성을 가진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협력 그룹으로는 뭐 바이올로지컬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연구하는 그룹, 이머전 비헤이비어, 피지컬 인텔리전스, 나노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룹과 같이 해외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연구 분야를 살짝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나노 스케일부터 매크로 스케일까지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한 현상부터 아주 인공적이고 피지컬한 연구까지 그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본 난제와 같은 이런 연구들 생각을 해내게 됐고 또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대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학술적으로는 기존 과학과 공학은 주로 전체를 잘게 잘라서 연구를 하는 환원적 연구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본 연구를 하게 되면 바로 부분에서부터 다시 전체로 나아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올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스케일에서의 자세한 물리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화학, 생물, 통계물리, 재료, 기계, 전자기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대융합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적 사회적으로 기대 효과를 보면요. 생산 제조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로봇 분야에서 일대 패러다임 전환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술용 로봇 같은 것들이 자기 조립을 통해서 채소 절개 후 스스로 몸속에서 자라나서 원하는 기능을 하고 다시 없어지는 이런 로봇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자재로 변형 분리 합체하는 약물 전달체, 로봇, 기계, 건축 이런 우리 일상생활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영화에서는 상상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1991년의 터미네이터에서부터 이런 자기 조립하는 로봇이 제안이 됐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든지 빅히어로 같은 이런 영화에서도 바로 우리가 꿈에서 그리는 이런 기계 문명들의 모습들이 이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현실화시키자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난제가 되겠습니다.